인간. 여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600만 년 전 유인원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죠. 처음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태어났고 호모사피엔스를 거쳐 현생 인류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도구를 개발했고 무기를 만들어냈죠. 인간의 막강한 기술력 앞에 동물의 왕 사자도 그리고 호랑이도 더 이상 인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활과 창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에도 인간은 포식자의 공격을 피해 도망을 갔고 사냥을 했고 먹이사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기조차 없던 시대, 그 시절 인간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에게는 동물보다 강력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았냐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닌 신체 능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이 가진 동물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들 말입니다. 여기 동물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동물은 인간의 포식자입니다. 그 모습이 아주 작고 우습게 보여도 말이죠.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집니다. 위협적인 이빨과 발톱, 그리고 압도적인 크기. 하지만 생존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 능력입니다. 먹잇감을 사냥할 때도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때도 달리기 능력은 가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능력을 가진 치타는 시속 115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동물인 사자는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인간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침팬지는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의 올림픽 최고 기록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45km. 이런 우사인 볼트마저 동물들의 상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느린 인간은 야생의 환경에서 먹이를 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마라톤 대회가 한창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인간은 42.195km를 달립니다. 일반인들이 달리기에 쉬운 거리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조차 조금만 연습하면 10km, 20km는 쉽게 달릴 수가 있죠. 하지만 동물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미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인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거의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오래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들과 차별화되는 그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뛰어난 열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의 생존에 있어 열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계속 체온이 오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체온이 상승하면 몸에서 땀을 흘립니다. 땀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 땀이 잘 나오지 않아 달리다가 체온이 급격하게 오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내 이동을 멈추고 숨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열 관리 메커니즘이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보다 더 장시간 먼 거리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말 정도를 제외하면 인간보다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는데 심지어 인간은 이런 말과의 마라톤 경주에서
2번이나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강력한 신체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기술이 있죠. 1975년 하버드 대학교 비교동물학과 교수인 필립 잭슨 델링턴 주니어는 그의 논문에서 침팬지 행동 연구가 죄인 구달이 시행한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녀는 침팬지에게 던질 것을 주고 목표를 향해 던지게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침팬지에게 44차례 여러가지 물체를 던지게 했다. 그런데 목표에 명중한 것은 5번 뿐이었다. 그때 침팬지와 목표의 거리는 불과 2m였다. 그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정밀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물건을 던질 수 없다. 인간은 강력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물체를 던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어떤 동물도 인간과 같은 투척 능력을 가지지 못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오직 인간만이 이 던지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플리옷의 시대로 떠나볼까 합니다. 플리오세는 지질학적 연대기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533만 년 전의 시대입니다. 백악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구석기가 시작되기 전의 시대이죠. 이 시대에 처음 인류가 탄생했고 그들에게 활과 창은 물론 돌도끼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형태의 돌도끼조차 이 시대로부터 최소 200만 년 이후에나 등장하죠. 이들에게는 이러한 원시적인 도구조차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뇌용량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뇌는 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육식의 흔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2 다리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손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물건을 잡을 수 있었죠. 이제 이 손으로 돌멩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은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죠. 하지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침팬지는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잡은 물건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인간처럼 강하고 정교하게 던질 수는 없죠. 인간만이 가진 투척 능력, 그 핵심은 에너지 전달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던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던질 때 필요한 에너지는 하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발을 구르며 발생한 에너지는 골반으로 전달되고 골반은 상체를 회전시킵니다. 이 회전 에너지는 척추를 타고 어깨를 지나 팔과 손을 거쳐 물체에 전달됩니다. 에너지를 받은 물체는 정확하고 강력하게 날아가 사냥감을 타격합니다. 현생 인류와 같은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이족 보행의 시작이 던지는 것을 인간만의 능력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인간의 사냥 방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문명을 맞이하기 전 인간의 사냥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인간은 압도적인 지구력을 바탕으로 동물이 지칠 때까지 끊임없이 쫓았으며 동물이 지치면 정교한 투척 능력으로 동물의 머리에 돌을 던져
동물의 두개골을 박살내고 먹잇감을 사냥했습니다. 혹은 동물의 시체를 찾아 날아가는 새를 끊임없이 쫓아 다른 포식자가 가져가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했죠. 이런 방식으로 원시 인류는 살아남았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몸속에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그들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